소개받은 이주광입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잠깐 소개하실 때 정보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박사는 땄는데 기술사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신입으로 오신 분들 조합원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초보예요. 근데 저희 모토가 에너지 텃밭 가꾸기인데 하남시잖아요. 그래서 도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텃밭 가꾸기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저희 비전과 미션을 말씀드렸는데 실은 요거를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 갖고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주말 농장, 자기 집에 있는 뭐 텃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시골에 있는 밭 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그냥 뭐 농가 쪽 다 상상이 가능할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서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나오는 것들, 쌀이나 뭐 물고기 이런 거는 시장에서 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필요한 에너지는 내가 최대한 만들어 쓰고 부족한 것만 구매를 한다. 그러면 한전의 송전선로와 배전선로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도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로교통으로만 치면 가까운 거리는 내가 걷던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먼 거리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교통 문제도 다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 하남시장한테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하남시를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좋겠다. 가까운 거리 왜 차를 갖고 가냐. 자전거가 우선인, 걷는 게 우선인 시를 만들고 먼 거리만 차를 이용하면 그게 바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에너지도 필요한 거 내가 가능한 한 줄이고 꼭 필요한 거는 효율적으로 쓰고 진짜 써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부족한 것만 내가 구매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다 풀 수가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태양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 그 다음에 바람이 여기 좋은 게 없으니까 풍력 발전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만들어 쓰고 부족한 것만 내가 사자. 그러면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리고 프로슈머, 그러니까 생산, 프로덕션도 하고 컨슈머, 소비도 하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공장이고 집이고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상식적인 거 한번 말씀드리면 탄소 배출량의 거의 7~80%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데는 그래서 발전 회사예요. 우리나라가 발전 부분 배출량이 한 5위 정도 됩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 땅은 적은데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해서 수출 많이 하잖아요. 거기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발전 부분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원단위 배출량, 킬로와트 아워를 만드는데 탄소가 얼마큼 배출되나? 우리나라가 414g 정도 나와요. 인도 같은 데는 700g이 넘어요. 프랑스 44g. 거기는 발전의 전력 수요의 거의 7~80% 이상을 원자력으로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4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파는 물건이 지값을 받으려면 탄소 발자국이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경쟁력이 있다. 그럼 누가 우리의 경쟁자인가를 따져보면 위쪽에 있는 애들보다 아래쪽 애들을 봐야 돼요. 미국이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반대하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탄소 발자국이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 만들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탄소세가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프랑스 우리보다 좋은 거고요.
카나다 훨씬 좋고요. 브라질도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는 이런 나라들하고 저희가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국가의 1인당 매출량. 우리가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가정집에서 전기를 많이 써갖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공장에서 뭔가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인구수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죠.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은 발전원, 그러니까 석탄, 원자력, 가스 발효 이런 것들이 탄생하고 발전한 속도를 딱 비교해 보면 거기랑 비교하면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훨씬 빨리 성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겠죠. 에너지 전환 기술 이게 기존의 석탄, 석유화학 이 중심의 발전에서 태양광, 풍력 같은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쪽으로 바뀌는 그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풍력 13%, 태양광 27%.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이 증가할수록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바람이 언제 불지 모른다. 햇빛이 언제나 쨍쨍할지 모르겠다. 구름이 어떻게 갑자기 가려가지고 출력이 떨어질지 모른다. 자연의 섭리고 하늘의 뜻이잖아.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이 필요해요. 연예인들이 수입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통장도 많고 그런 사람들 금방 부자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잘 써야 되는데 잘 저장해야 되고 그래서 저장 쪽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되게 좁은 나라잖아요. 이게 에너지 텃밭 중에 하나예요. 철길에다가 이걸 깝니다. 기술 개발해서.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철길 많은데 강가의 길도 엄청 많은데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다. 기술도 다 있다. 여기가 이제 철로라고 제가 써놨는데 가로 열고 그냥 모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이나 다 가능하다. 산업단지에 태양광하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이걸 같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요즘 국가에서 뭐 산단 아리백 해갖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한다. 아까 에너지 텃밭 말씀드렸잖아요. 공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 텃밭이에요. 좀 사이즈가 크죠.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만들어 쓰고 날씨에 따라 변동하니까 배터리에다가 모아놨다가 같이 쓰고 그리고 부족한 것만 한전에서 구매한다. 그럼 철탑을 많이 세울 일이 없어요. 지산지소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 아리백도 많이 커버가 돼요. 모든 업체가 다 전남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단 자기 공간부터 에너지를 만드는 쪽으로 저장에 쓰는 쪽으로 잘 쓰면 그렇게 난리를 떨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도 만든다 그래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작은 땅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주로 바닷가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로 보내줘요. 만약에 농작물로 생각하면 수도권에 한 2천만 명 이상 몰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쌀이든 과일이든 뭐든 지방에서 만들어갖고 다 일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전기에너지는 실시간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사고가 나고 막히고 그러면 전체가 마비가 돼요. 우리가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전국의 도로가 쫙 막히는 거, 그 정도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지금 상태는. 만약에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어디 하나가 송전솔로가 끊어지던가 철탑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정전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만 갖고는 안 되겠다. 별도의 도로를 세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닷가를 통해 갖고 DC방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 고속도로. 남쪽에서 만든 거 육지로 보내기 편하게 수도권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바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합니다. MBC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산림청의 문제를 최근에 다룬 게 나왔는데,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고 태양광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탄소를 줄이는 건데, 그러면 나무 한 그루가 배출하는 나무 몇 그루 심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 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이렇게 뿜어내죠. 그러면 탄소가 여기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나무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나무 몇 그루 심은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홀랑 태워먹고 있어요. 거의 의도적으로. 자연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거기다 길 내고 다 뽑아버리고 소나무만 심고 몇십 년 물어봤더니 저기 버섯 캐먹으려고 그거 심는다. 또 자작나무 심고 거기에 오일 성분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불나면은 번지기도 쉬운데, 이 모든 그 활동들이 실은 다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서 갖고 가는 숲도 잃어버리지만 탄소를 저장하는 이 매체, 더 이상 뿜어내지 않고 저장하는 매체를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노력이 이제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 짓는 것만큼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신문을 가끔 보시면 요즘 이제 많이 나오지만 뭐 VPP, 가상 발전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지금은 원자력, 석탄화력, 가스화력, 덩어리 큰 발전소가 우리나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태양광 풍력이 막 생기죠, 여기저기. 그죠? 그럼 소형의 발전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작은 것들을 쫙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게 이제 가상 발전소예요. 이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재생에너지가 증가하죠. 우리도 계획을 갖고 있고 일매간을 해야 된다라고만 하잖아요. 열심히 움직여서 하면 재생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러면 간헐성이 또 증가해요. 출력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발전 재산이 커다란 발전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조그마한 거 수백 개가 있는 거죠. 그거 다 통제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자산 수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용가 건물이나 이런 그 전기를 쓰는 사람들, 그쪽을 BTM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자산도 증가하고,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커다란 ESS라고 하는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가상 발전소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커다란 발전소, 커다란 물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물고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그게 기술이에요. 작은 게 모여서 이 작은 물고기들은 소규모의 태양광 풍력, 수력, 배터리, 그 다음에 건물이나 공장에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줄인 거, 그런 것들이 다 자원인데, 그런 게 모이면 그걸 잘 통제해서 전력거래소랑 잘 궁합을 맞추면 어디 뭐 올챙이가 막 이렇게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커다란 물고기, 커다란 발전소처럼 보인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가상발전소 개념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발전소가 몇 개 안 되니까 아직은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해갖고 100kg짜리 이런 것들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 커다란 발전소처럼, 또 정보통신하는 업체랑 얘기해가지고 우리 발전소를 쫙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발전소처럼 만들어서 거래합시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하남시는 이게 도시인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저 빈 땅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을까? 빌딩하고 여기 도시 인프라에 주목하면 답이 나와요. 여기서 빌딩은 이런 건물, 우리가 사는 주택, 아파트, 관공서, 파출소, 동사무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건물은 빌딩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교통, 이런 인프라들. 거기에 주목하면 답이 있는데 왜 그러냐? 특히 우리 아파트나 이런 상업용 건물을 보면 처음에 땅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사람, 여기 사는 사람 다 틀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건물을 에너지 덜 쓰게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어도 주관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영업에 놀아나요. 그럼 기술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겉만 멀쩡하고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되게 멍청한 건물이 돼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낭비가 엄청 많다. 굳이 쓰지 않아도 에너지가 막 새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측정해서 관리하면 새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체를 보면 공장 쪽은 그 낭비 요소가 한 42% 돼요. 인프라 21%, 그 다음에 빌딩이 18%. 여기가 이제 요 아래쪽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확보한 거예요. 이거 줄인 거다.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위 것들이 뭐냐면 아직도 미개척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공장 쪽은 왜 58%밖에 없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공장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무슨 반도체 공장을 치면 자기 땅에다가 삼성그룹 건설사 쫙 모이고 엔지니어 다 모여가지고 최첨단 가장 효율적으로 짓는다. 온갖 기술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빌딩은 임자가 다 틀려가지고 겉만 멀쩡해요. 그러니까 낭비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인프라 쪽 공공기가 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빌딩하고 이 인프라 쪽을 잘 주시하면 여기서 줄일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 여기서 에너지를 줄이면, 낭비되는 걸 줄여버리면 발전소는 그만큼 생산을 덜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를 그만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 사례가 나온 거예요. 열심히 해보니까 40% 정도 절감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빌딩이 얼마나 많아요? 800만 채가 넘거든요. 그러면 800만 채 건물이 크기 관계없이 1kg만 줄이면 800만 kg예요. 그러면 발전소 8개, 원자력 발전소 8개 정도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얘기거든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에너지가, 만약에 석탄이 있어요. 석탄이 있는데 공장으로 가서 석탄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에요. 채굴이 돼서 공장, 발전소를 가가지고 생산되는 게 35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송전소를, 배전소를 거쳐갖고 손실이 좀 생겨요. 그러면 이제 33개가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들어가서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거꾸로 보면 내가 여기서 하나를 줄이면 저기는 3개가, 석탄 3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공장이나 빌딩에서 에너지 1을 줄이면 원래 배출량은, 에너지는 3이 줄어드는 거다.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30% 절감하는 거는 하면은 다 돼요. 순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전기야 어려운가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가리키는데 과외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공부를 잘하게끔 만드는 거야. 30% 점수 올라가기. 처음에 어떻게 하냐? 에너지 감사 오디트 측정을 해요. 단어 어떤 거 알아 쭉 테스트하고 수학 문제 기본적인 거 딱 풀게 하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뭐 이거 찍은 거지? 제대로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딱 파악이 돼요. 그럼 약점 파악이 됐으니까 기본기부터 다지는 거죠. 기본 문법, 영어 단어 알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습관화 시켜서 하면 성적이 올라가죠. 쉬운 과목부터 국어, 사회 이런 것부터 하면 올라가죠. 계속 이거를 돌리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공부를 못하느냐? 선생이 잘못돼 있든가 학생이 잘못돼 있든가 과외를 중간에 중단하든가 하다가 안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처음에 100 정도 에너지 쓰고 있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30%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너지 관리자가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에너지 관리자가 30%를 줄여서 자기 칭찬받고 승진할 줄 알았는데 윗사람이 네가 잘한 게 아니고 날씨가 서늘해져서 우리가 에어컨 가동을 덜 해서 에너지가 준 거야. 그리고 원래 포상하기라는 걸 안 해주면 약속을 안 지키면 기분 나쁘니까 옮기든가 게을러지겠죠. 그러면 다시 쭉 올라가요. 네 말대로 그게 된 건지 한번 만나 한번 확인해 보잖아. 그러면 원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 됐어요. 우리나라 에너지관리공단도 이 로직을 다 알고 있어요. 수십 년째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감, 몇백억 투자하고 연구개발하고 다 했는데 항상 이 도도입표 심각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측정을 해야 돼요.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 측정하고 내가 측정할 거야라고 하면 긴장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 정도는 세이브가 돼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말만 해도. 그 다음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시청으로 치면 시장이 내가 다음 달부터 각 과별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인지 측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그러겠죠. 야, 퇴근할 때 불 다 코드 다 빼고 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일단 2%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별로 비교하겠다. 그러면 또 줄어요. 그 다음에 설비 불 끄는 거 자동화 시키자. 퇴근하면 사람이 없으면 비대에 불 다 꺼지게 하자. 자동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이렇게 쭉쭉쭉 줄어들어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디지털 그러는데 디지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전기요금 고지서예요. 통신요금 고지서도 매한가지인데 보면은 금액은 보이나 도대체 내가 뭘 어쨌길래 이렇게 나오는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저 종이는 과거예요. 이미 지난 거예요. 저걸 보고는 아무것도 행동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고지서가 저런 게 아니고 스님이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에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지금 시간대별로 에너지 소비량이 쭉 나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많이 쓰고 있네. 어느 시간대에 한전이 에너지 많이 필요로 그 시간대 내가 쓰면 내가 불리한 거예요.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측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남시부터 어디 가나 매한가지인데 전기를 쓰고 있는 분전반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거기 열어보면 측정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기술이 나온 지가 수십 년 되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거 다 고지서 갖고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행동을 옮기면 돼요. 전기를 쓰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프가.
전기 에너지는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많이 사면 깎아줘요. 다. 근데 이 전기 에너지만큼은 정반대예요. 많이 사면 비싸게 꼭 봐주고 무지. 그런 게 어딨냐고요. 내가 많이 사면 지가 깎아줘야지. 근데 전기를 만드는데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가 비싸요. 전기 많이 쓸 때가 전기요금이 비싸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인데 미국 같은 데는 요런 시간대 전기 쓰는 거하고 요런 시간대 전기 쓰는 거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장 스케줄을 잘못 잡으면 아주 작살이 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요거를 다 깎아버리면 돈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요걸 깎아가지고 이런 데로 옮기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 공무원들 다 9시에 출근하는 거, 이게 아니고 7시에 출근하는 팀이 있고 8시에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만 바꿔도 저게 쫙 분산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하는 거예요. 수요가 이동한다고 해요. 수요가. 근데 전기 가격에 따라서 전기 쓰는 시간대를 바꾼다,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제 돈을 줘요, 한전에서, 전력거래에서. 그런 거 가지고 효율을 개선하는 쪽에 또 쓴다. 이러면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양력 발전소만 지어서 탄소를 줄이는 거, 이거 우리가 가는 길 중에 하나지만, 요 에너지 효율 개선, 쓰기는 쓰는데 줄이는 거, 효율 개선, 여기에 돈이 필요해요. 그냥 투자하려면 아까워서 못해요.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 요 피크 때 전기 안 쓰는 요 액션, 그게 수요 반응인데 거기만 동참을 해줘도 돈을 줘요. 그런 돈 모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등을 LED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들, 화장실에 있는 비대 몇 시부터는 자동으로 꺼지게 한다든가 이런 거 타이머 뭐 달아 붙이고 하는 것들, 그런 데 투자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비행기가 좌석 7개인데 70개인데 탑승 희망자가 80명이에요. 근데 항공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황이 이런데 좀 더 다른 비행기 빠른 걸 타든가 늦은 걸 타든가 자리가 거기 있는데 글로 갈 사람 신청하세요. 그럼 내가 돈 깎아줍니다. 그리고 거기 뭐 카페테리아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뭐 마실 거 이거 다 줄게요. 뭐 선물도 주고.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반응을 해서 나는 뭐 바쁜 거 없으니까 일찍 갈게, 늦게 갈게. 해서 10명 정도가 반응해주면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떠나고 사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력회사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거래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12시부터 뭐 한 4시까지가 피크타임이라고 보면 제발 이때 전기 좀 덜 샀으면 좋은데, 그러면 많이 도움되거든요. 근데 주로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우리나라 전력회사는 시멘트 회사, 그런 데가 많이 합니다. 시멘트 회사는 일이 커다란 돌덩이 움직여가지고 깨는 거예요. 깨진 거 옮겨가지고 더 잘게 깨요. 또 옮겨서 잘게 부시고. 그게 전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장에서 수요에 맞춰가지고 한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전기요금이 비싸,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전기요금이 비싸, 이거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재고 계획을 미리 짜가지고 한전이 전기요금 비싼 계절에는 일 좀 덜 하자. 그 다음에 전기요금 비싼 시간대는 좀 덜 하자. 돌 깰 거 미리 깨고, 운반할 거 미리 옮기고, 이런 식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뭐 쌍용 시멘트 뭐 이런 애들이 연간 벌어가는 돈이 수백억이에요. 전기를 쓰는데 자기 시간을 바꿔서. 이게 이제 수요 반응이고요. 이런 거를 걔네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는 우리 아파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측정기 달아갖고 그 시스템에 가입을 하면 우리도 그런 득을 볼 수 있어요.
얼마지만 계속 그런 거 저희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남시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빌딩들 다 에너지 텃밭이에요. 옥상 벼 있죠, 태양광. 전기를 우리가 사죠. 저장도 할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충전도 여기 사지 않습니까? 충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쓰는 건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전기 자동차가 여기다 딱 대가지고 여기다가 전기를 팔 수도 있어요. 전기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우리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기 단말기에 신호가 와요. 1시간 뒤에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전기 10kW 팔 사람. 그러면 안 바쁜 사람은 에너지 배터리 용량 보고 맞네? 그럼 콜 버튼만 딱 누르면 계약이 성사가 돼요. 그럼 지정한 데 가서 꼽아가지고 해놓으면 전기를 빼가요. 그럼 카운팅이 돼요, 서로. 근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사서 충전도 하고 필요할 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님처럼 이제 전원에 있는 공간, 거기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좀 달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기도 좀 달고, 그리고 차를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스님도 그렇고 거기 이제 성도들도 거기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다 카본 제로, 탄소 발자국 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거기서 만든 전기를 파는데 값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일반 아파트에서 충전한 전기로 파는 금액하고 이거는 탄소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님이 만든 전기 에너지는 탄소가 제로거든요. 그럼 이건 값이 틀려져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표현하면 이게 수학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요 X축은 시간이고 요 Y축은 그냥 각 빌딩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 또는 배터리를 저장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이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빌딩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통신업체랑 얘기해가지고 서비스업체랑 계약을 하면 생산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인지, 각 건물의 옥상에 있는 발전소가 만든 에너지가 얼마인지 시간대별로 딱 나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모아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되게 잔챙이지만 모아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 시간대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발전소예요. 플러스. 이런 역할을 해주는 이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든 태양광 발전소가 결국은 이렇게 거대하게 하나의 물고기처럼 모여갖고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에너지 발전소. 이거 뭐냐? 그래프가 밑으로 가 있잖아요. 각 ABC라고 하는 건물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내가 원래 써야 되지만 안 쓸게. 예를 들어 조명을 줄인다. 에어컨 가동을 일부 짝수는 가동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대에 계획을 짜서 전기 막 안 쓸게요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걸 거꾸로 모아놓고 보면 이만큼을 원래 발전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또 팔아요. 이게 수요 방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절약할 예정인 것만 잘 입증이 되면 이걸 누군가 모아서 또 팔아줘요. 이것도 돈이에요. 아까는 플러스 쪽에 있었기 때문에 발전소예요. 더하기. 이거는 이제 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전소라고 불러요. 메가와트가 아니고 네가티브 메가와트라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많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남시 같은 거를 생각할 때 사례가 있느냐? 그러니까 뉴욕주 정부가 이미 입증을 했어요. 2020년도에 원래 목표 세웠던 게 20% 절감인데 달성을 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주지사가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뉴욕시 말고 주에 공공기관 건물이 3,000개 이상이 되는데 그 건물을 싹 감시해가지고 거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낭비 요소를 없애버리고 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남시 같은 지자체도
저런 센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운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면 보이는 거죠. 아, 어느 건물에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지, 1인당 탄소 배출량, 평당 탄소 배출량, 이런 거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 보여요. 그게 인사이트 통찰력이고요. 그러면 에너지 비용은 어디서 나오면 내는 비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상 발전소도 여기서 만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제가 1단계 봤던 게 하남시에 복지센터 14개, 학교 42개,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기소, 보건소, 정수장, 유니언타워, 이런 것들이 뭔가 측정 장치 달아가지고 관리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남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 우리가 여기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텃밭이 뭐 시에서 얘기하는 뭐 공공부지, 뭐 주차장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있는 모든 건물이 에너지가 줄줄줄 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면 발전소가 그만큼 노력 안 해도 되고, 철탑 이런 거 많이 안 세워도 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된 구매 안 하기, 원래 사야 되지만 딱 안 살 거야, 안 사도 돼 라고 하는 것들만 잘 모아서 팔아도 그것도 발전소니까, 절전소고 이것도 돈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도 돈이고 마이너스도 돈이다. 이런 생각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요 에너지 텃밭은 일단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 봐가지고 분석해서 불필요한 걸 줄인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국영수로 어디 대학 가야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포기할 건 다 포기하고 가능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운동 되게 못하는데 육사가겠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약이 가능한 공간, 발전이 가능한 공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찾아내자. 작든 크든. 그러면 물고기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파는 거는 기술적으로 다 돼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찾아내고 만들어 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리 협동조합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오신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에너지가 기술이 아니다, 우리 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텃밭 가꾸기인데 내가 텃밭을 뭐 심을까? 보통 다 상추하고 이런 거 심잖아요. 근데 조금 발전하면 고추도 잘 심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양파도 심고 다 심어요. 그게 계절을 잘 조절해가면서 심고 하지 않습니까? 한정된 텃밭도 잘 가꾸고, 남이 심을 때 따라가는 거 별로 재미없잖아. 상추 많이 나올 때 상추 심으면 욕먹어요. 근데 시험마다 다르나요? 예? 시험마다. 어떤 거? 시험마다 에너지 조합이 다르나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저는 하남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경기도 광주 사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서는 이런 것이 관공서에서 현실화되려면 언제쯤 할까요? 기술적으로 다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어차피 지금 시장하고 얘기 안 될 거니까. 지금 시장에 우리 좀 소개팅 해야지. 정부 의전은 강합니다. 안 된다고. 네, 정부 의지는 강하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기획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업체들이 성남 분당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동참하게 되면 그럼 우리도 하남시에서 한번 해보자. 뭐 시장의 상가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측정하는 것부터 좀 이렇게 달아놓고 우리가 저기 휴대폰으로 다 확인해보고 걔네가 서비스해주는 거, 절약한 거 이거 돈 준 다음에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우리 조합원끼리 먼저 한번 쭉 해보고서 확대하자라고 하면 이미 다 검증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제 생각은 여기 시의회 이런 사람들 좀 알고, 야 너네 저 건물들
아까 얘기한 이 학교부터 에너지가 줄줄줄 새고 있는데 너네 이거 측정부터 해라. 우리도 동참할게 행동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여기에 이제 그 기술인 업체를 끌어들여 갖고 같이 이걸 하면 우리도 여기서 그대로 실증하고 정확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이미 기술 개발 다 돼서 다른 동네에서 다 실증이 돼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범 마을이라든가 있어요. 시범 해남 쪽이 그쪽이 많이 설치가 많이 됐대. 해남 쪽에는 이제 발전 중심으로 되죠. 그다음에 경기도 광명에 가면 또 에너지 쉼터 이런 닥터 제도 해가지고 그 상가에다 메타 달아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때 비싸요. 그럼 각자 전기 조금씩 꺼주면 또 이렇게 돈 주고 하는 그런 제도들 다 광명에서 해봤고요. 광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 아, 그러니까 여기 하남시의 이 아파트, 그다음에 우리 조합원들, 또 상가 막 움직이면 우리 조합원이 무슨 같은 단지에 산다든가 아니면 뭐 같은 직장을 다니는 거가 아니라 다 뭐 따로따로 사니까 그거는 조금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아까 그 물고기를 작은 물고기를 하나로 보이게 하는 그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는 동네가 다 틀려도 각자 자기 집 분전반이 있는데 거기 요만한 그 측정기 하나 달고 휴대폰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서비스하는 업체가 신호를 줘요. 그리고 신호에 맞춰갖고 예를 들어 불 하나만 꺼줘도 그럼 그게 만약에 100집이 동참한다. 그럼 100개가 불이 꺼지는 거거든요. 일정한 시간에. 그런 약속을 그 업체는 전력거래소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팔게. 그 입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거 중개하는 업체가 다 있으니까 그런 거만 우리가 가정에다가 나 해볼게. 얼마 안 되는데 해볼게. 그러면 이게 된다라는. 근데 이제 기왕이면 이런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시가 움직여서 야, 시 차원에서 탄소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 노원에 화장실에 있는 비대 전원부터 끄라고 일정 시간 되면. 그 다음에 각 사무실에 있는 그 정수기 직원들 다 퇴근은 불 켜 있거든요. 그런 애들 거기에 자동으로 몇 시 꺼지게끔만 해라 라고 해도 돈이 덜 들어가요. 그럼 그 절약된 돈 가지고 일반 시민들 또 상가에 달 수 있는 그 측정기 그렇게 절약한 돈 갖고 좀 나눠줘봐.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그 시에서 그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절약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확대합시다. 그러면 이게 그 자원이 조그만한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건데 먼저 우리부터 이제 이걸 이해를 하고 아 이건 전기가 아니야 공학이 아니야 그냥 우리 텃밭이야. 텃밭인데 뭐 심을 건지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 볼까? 이거 좀 잘 대체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야 이게 기술적으로 다 되는 거래. 그럼 우리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만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업체 불러갖고 야, 너희가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기본 수준은 다 있어. 스텝 한번 같이 밟아보자.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동료들이니까 다 할 수 있거든. 그런 과정,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가 계속 짓는 과정도 가야 되고, 발전소도, 절전소를 만드는 과정도 한번 같이 가고, 이렇게 해보면 아, 우리가 만드는 텃밭은 좀 굉장히 다양해질 것이다. 여름에만 남들 다 좋아하는 그 시기에 상추 심는 게 아니고, 상추도 심고, 장마 끝난 다음에도 상추가 나오면 이거는 되게 좋아요. 다 녹았을 때 상추 갖다 주면 술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또 그때 양파 같은 거 심고 해가지고 텃밭을 좀 다양하게 서로 갖고 가면 우리가 항상 뭐 가락부에 의존하는 그게 아니고 서로 의존하는 그런 공동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좀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마다 전부 다 그걸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예. 그러니까 건축법에 우리 그 국가적으로 그만큼 이득이다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걸 설치하면서 절감을 하고 거기에 기술자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지금 보면은 그 태양광 했을 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저 새가 똥을 싸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치워야 되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데 보면은 저기 저 호남에 대단지를 해서 중국에서 와서 짓고 태양광을 했었잖아요.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국가 시책으로 조금 더 크지 않느냐 생각도 가는데 거기에 땅을 제공한 사람은 이득금의 30%를 거기다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주라고 투자를 해놓고 엉뚱한 데로 투자를 30% 나가버리면은 그뭔그 얼마나 소득이 남겠느냐 이런 말도 있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해서 건축법부터 시작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물들은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해라 해서 이제 법으로 좀 만들어 놔서 지금 이제 실행이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뭐 태양광도 설치해야 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만큼 절감이 되고 에너지 생산하는데 돈도 적게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놈 다 해버리고 중국에다가 거저다 주다시피 해버렸는지 그거부터가 문제. 그 양반 있을 때는 벌써 그 저 이 앞에 문재인 때부터 시작해서 뺏어가는 상태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시골에 이제 발전소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 해주는 그런 모델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반대도 심했던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게 아니고 서로가 불편한 거 좀 감수할 수 있는 거 감수하고 그래서 서로가 좀 이해를 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교육 못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경험을 갖고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전기공학과에서 이런 거를 안 배워요. 안 배우고요. 저는 이제 그 배터리 쪽에 그 화재 예방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중복합적인 거라 그 소방 쪽에만 이렇게 요청을 해도 강의할 기회가 안 돼요. 최근에 여기에서 그 카톡에 나와서 있는 거 봤을 때는 조금은 희망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가는데 국가적으로 전에 했을 때는 그 산을 갖다 전부 다 그 잘 길러놓은 나무들을 전부 다 깎아가지고 중국에 맡기면서 그 엄청난 그냥 그 물난리까지 그렇게 만들면서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었던가. 그런 좀 문제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더구나 원전까지 전부 다 우리는 못 쓰게 해버리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원전이 제일 절감이 되고 그 얼마 안 들어갔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 태양광이 갖고 그 폐기 뭐까지 뭐 나오면서 더구나 어떤 내가 봤을 때 그 세입도까지도 막 쌓았을 때 그 치해야 되는 그거부터 인건부터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질문 뭐 주셨는데 질문이 있으시죠? 뭐 말씀하시는데 강의는 끝나신 건가요? 네, 강의는 그럼 자유롭게 진행합니다. 아니, 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속이 있으시니까. 또 다음 주소 뭐 있어요? 아니 이제 마치고 단체 사진 촬영. 네, 아이고, 자, 우리 이주광 박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